안녕하세요. 역사단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수 단비완소쌤 박주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안녕? 세계사 파트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한국사가 어려워서 세계사는 좀 나으려나 했는데 역시나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그죠? 재밌다, 정말 재밌다 자기 최면을 걸면서 오늘 공부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서아시아사를 살짝쿵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과 문화라는 큰 주제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비 개념 주제부터 확인할까요? 서아시아의 통일. 이 서아시아에는요, 일찍부터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 개방적 지형으로 많은 왕조가 교체가 됐었는데 이러한 지역을 가장 먼저 통일한 왕조는 아시리아였어요. 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7세기경 당시로는 최강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우수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기병,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예요.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오리엔트 지역, 그러니까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하게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아시리아요. 자, 하지만 이 아시리아는 정복 지역 주민들을요, 강제로 이주시킨다거나 또는 완전 노예 취급하면서 무리하게 노동을 시킨다거나 세금도 엄청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결국에 이러한 피정복민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돼요. 이후에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분열하게 되는데요. 이를 재통일한 것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되게 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경에 이란 지역에서 성장해서요. 오리엔트를 재통일하게 되는데요. 언제가 전성기냐? 바로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해요. 당연히 다리우스 1세와 관련된 내용들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완전기 쫑긋! 다리우스 1세 때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 서쪽으로는 그리스의 일부와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대제국의 위험을 뽐내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양식을 활용해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페르세폴리스 왕궁을 지었고요. 이 다리우스 1세는 스스로 위대한 왕 중의 왕, 여러 나라의 왕이라 선언하면서 대제국의 황제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을 주로 나눠요. 그래서 20여 개의 속주로 나누고요. 그곳에 총독과 감찰관을 파견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폈는데요. 우선 총독은요, 해당 구역 안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통치권을 가졌고요. 감찰관은 왕의 귀 또는 왕의 눈 이렇게 불렸는데 말 그대로 이제 왕이 직접 가서 보고 듣는 것처럼 총독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감찰관이에요. 그리고 도로와 역참제를 정비하는데요. 먼저 도로, 왕의 길이라고 불렸어요. 이 도로를 통해서 왕의 영향력이 제국 곳곳에 미치도록 했는데 한마디로 왕의 명령을 빨리 전달하고 세금과 공물을 쉽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보시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영역이 나와 있는 지도가 있을 텐데 뚫어져라 보면요. 사르데스에서 수사에 이르는 왕의 길이 아주 굵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국 내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총 길이 약 2,500km에 달하는 도로였다고 해요. 그리고 역참제를 정비하는데 역참제가 뭐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을 타고 이동을 했을 거예요. 바로 이들, 왕이나 고관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소지한 여행자들을 위해서 도로 25km마다요.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 그리고 쉴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설치한 제도를 역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언어와 화폐를 통일을 해서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되었고 또 상업도 발전할 수 있었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앞서 이 아시리아가 가혹한 통치 때문에 금방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걸 봤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교훈 삼아가지고 피정복민에 대해서 너그러운 관용 정책을 실시해요. 그들의 고유 관습,
종교, 언어 등을 인정했고요. 자치까지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 피정복민의 반발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약 200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기원전 5세기 초가 되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게 돼요.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여기서 잠깐만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점점 대제국으로 성장하니까 서쪽에 있던 그리스 사람들은요, 불안했어요. 우리한테까지 세력을 떨치면 어떡하지? 불안했는데, 이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사이에서 바다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때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서아시아 지역 식민지들의 반란을 지원해버려. 그랬더니 뿌리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기로 하고 아주 대규모 원정군을 출동시키죠. 하지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군은요, 그리스 동맹군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가지고 마라톤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계속 패해요. 그래서 원정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에다가 내부 이 총독들의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버렸고요. 결국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비 개념 주제 확인하러 가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 네, 여기서 선생님이 살짝쿵 파르티아와 박트리아 이야기를 할 건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참고로만 좀 알아두세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이 오늘날 이란 지역에는요, 여러 민족이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파르티아가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이란 동북부 지역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파르티아는 이란계 유목민족이 건국한 왕조예요. 동서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고요. 뛰어난 기마 부대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제국과 맞서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226년 멸망하게 되죠. 다음으로 박트리아는요,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인이 건국한 왕조인데 파르티아와 비슷한 시기에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 세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박트리아는 인도 쿠샨 왕조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3세기 무렵에 등장한 이란 계통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요, 옛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활을 내걸고 등장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나중에 공부할 이 조로아스터교를 나라의 종교로 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교로 정했다 이런 표현을 하죠. 3세기 초에는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이 전성기의 왕은 샤푸르 1세 때였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아까 언급했듯이 이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동서교역 내에서 로마,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을 펼치면서 번영을 누렸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우리가 이제 로마의 역사를 공부할 때 서로마, 동로마 이런 얘기 하면서 비잔티움 제국 다 등장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만큼 번영을 누렸다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침입도 잘 막아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였지만, 이 비잔티움 제국과의 경쟁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요. 7세기 이르르면 이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 확인하러 가죠. 페르시아의 문화. 네, 우리 페르시아의 문화의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정복 지역에 대해서 너그러운 관용 정책을 펼쳤었고요. 두 번째로 동서 중개무역이 발달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요걸 배경으로 문화 특징을 살펴보셔야 돼요. 먼저 이 페르시아는 정복지 문화에 페르시아 전통 문화가 결합된 형태의 문화 특징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활발한 교육 과정에서 페르시아의 문화가 유럽과 이슬람, 동아시아에까지 전파가 됐었는데요. 한마디로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국제적이며 개방적인 성격의 문화였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형태였는데요.
페르시아 건축의 특징을 보면요.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형태의 건축물이 건축이 많이 됐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페르세폴리스 왕국 유적인데 페르시아는 대제국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양식을 활용해서 페르세폴리스 왕궁을 건설하게 돼요. 페르시아의 건축 양식은 이후에 이제 인도의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금, 은, 유리와 같은 공예품, 그리고 사자를 비롯한 동물 모양의 조각이 새겨진 정교한 공예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사자 머리 장식 뿔잔이에요. 사자 머리 모양하고 술을 담는 잔 부분이 직각으로 굽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황금은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황금으로 장식한 각종 공예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사자머리 장식 뿔잔, 이 황금잔은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문화와 함께 강력한 왕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경우에는요. 금속 세공술과 유리공예가 특히 발달했었는데 자, 이런 그들의 문화는 유럽, 일본,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돼요. 특히 우리 친구들 또 역시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신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병을 한번 보시면은 페르시아의 주전자, 그러니까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은제 물병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쳤구나, 교류가 있었구나 라는 대외관계를 증명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종교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빈출 주제니까 완전 집중!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공통점은 바로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유행했다는 점이에요. 조로아스터교는요. 기원전 7세기경에 조로아스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가 창시한 종교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의 후원으로 널리 전파가 됐었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교화가 됐어요. 나라의 종교로 삼았다는 얘기인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이 세상을 악한 신과 선한 신의 대립으로 봤어요. 악한 신은 아리만이고 선한 신은 아후라 마즈다예요. 자, 그래서 선한 신을 믿고 선행을 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 천국을 가고요. 악행을 행한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믿었고요. 이 아후라 마즈다가 예정한 세상의 종말이 언젠가 오게 되는데 그날이 오면 구세주가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든 인간을 부활시킨대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이 선한 신의 상징이 불이었기 때문에 불을 숭상해서 배화교라고도 불려요. 이 조로아스터교의 천국과 지옥, 구세주의 출현, 최후의 심판, 이런 부활 사상 같은 것들이요. 후에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게 돼요.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는 마니교도 성립을 하는데요. 서양으로부터 크리스트교가 그리고 동양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면서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크리스트교와 불교가 융합된 새로운 마니교라는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네, 마니가 창시해서 마니교예요. 이 마니는 아담에서 조로아스터, 부처, 예수로 이어져 내려오는 예언자의 마지막이 본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계시를 종합하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페르시아 문화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교과서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좀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교과서가 합쳐져서 페르시아 문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문화 파트는 사진 자료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날이 갈수록 뭔가 익숙치 않은 용어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잘 복습하면서 따라오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아자아자 파이팅!